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5월 27일 수요일 밤 10시 44분입니다. 미국장 시작했으니까 얼렁 미국장 먼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릴 말씀은 별 게 없어요. 5월 지금 마지막 주죠. 5월 27일 오늘이 수요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외하고 나서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28, 29. 윈도우 드레싱이라는 게 그 종가 관리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 마지막 주에는 그저 한 달의 마지막 주에는 주식이 보통 잘 빠지지는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향이 있다고 뭐 반드시 안 빠진다 이런 얘기도 아니고 반드시 오른다 이런 얘기도 아니죠. 어쨌든 잘 안 빠지는 하방 경직성이 좀 있긴 하다라는 정도로 가볍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제가 어제 TVIX 아직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밤에도 솔직히 희망이 없진 않습니다. 오늘 밤에도 희망이 없진 않아요. 자, TVIX 시초가가 현재 140.28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자, 보시면은 어떤 시초가가 치명적인가요? 이런 게 치명적이죠, 그죠? 예를 들어서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이 양봉 다음 날 개파락을 했는데 뭐야? 이 전날 나왔던 시초가보다 낮게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뭐 어제 저가 부근에서 시작을 하거나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굉장히 약하다는 거겠죠. 이 양봉의 의미가 퇴색이 되겠죠. 너무 개파락을 많이 출발해 버린다면.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괜찮은 시초가예요. 어제 양봉의 몸통 부분에서 그래도 좀 시작을 했고 너무 시초가까지 내려오지도 않고 상당히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자리 140.28에서 시작을 했는데 TVIX가 이 정도 시초가라면은 솔직히 TVIX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이 한번 맞짱 떠볼 만한 제법 좀 서로 싸워볼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도 솔직히 근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 새벽에 일어나서 보면 됩니다. 지금 뭐 오늘 오를 거네 내릴 거네 얘기할 거 없고 새벽 4시 반쯤 일어나서 슬그머니 자다가 말고 일어나서 한번 보면 됩니다. TVIX가 양봉으로 올라오고 있는지 음봉으로 전환돼서 하락 마감하는지 새벽에 조심스럽게 일어나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어떻게 될 거다 말 거다 하는 거는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미국장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S&P 지수는 계속 고점이 높아지고 있는데 TVIX하고 빅스 지수 보시면은 자 5월 12일 이후로 계속 저점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 더군다나 저점이 지켜지는 게 얼마나 불리한 조건, 얼마나 악조건 속에서 지금 저점을 지켜내고 있냐면은 지수 올라가고 있죠. 지수 계속 고점을 갱신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불구하고 빅스라는 것 자체가 시간 가치가 약간 있는 그런 개념의 상품인데 시간이 무려 5월 12일부터 해서 지금 몇 주를 준 거죠? 거의 3주 가까이를 시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저점이 낮아지지 않는다는 거는 이건 뭔가 어마어마한 안에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장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상당히 어떤 중요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밤에 양봉으로 마감하고 더군다나 상승 마감까지 해준다면은 일단은 또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이 나오겠죠. 하지만 어쨌든 말씀드렸다시피 5월 막판까지는 잘 안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방 경직성이 확보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장중에 뭐 폭락을 했어요. 그러면 아마 마감하기 전에 아래 꼬리 달고 이럴 가능성들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어쨌든 참고만 하시고 이 월말 윈도우 드레싱이라는 게 요즘 워낙 저번 달에도 굉장히 크게 작용했고 이번 달에도 지금 어느 정도 좀 코스피에선 맹위를 떨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윈도우 드레싱 얘기를 자꾸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자, 아무튼 윈도우 드레싱은 참고만 하시고요. 뭐 오늘 밤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오늘 밤에 이제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보자는 얘기입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 정도 괜찮아요. 지금 145.6 정도가 나오면 이런 그림인데 이 정도 그림만 해도 TVIX는 어느 정도 지지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상승 마감한다 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강한 겁니다. 굉장히 강한 거예요. 자, 어쨌든 미국장은 여기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미국장 뭐 이슈도 별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한국장 얘기하고 중국 위안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 두 개가 같은 얘기예요. 같은 맥락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제가 텔레그램에서 받아보고 있는 채널들이 있는데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국장 마감하면서 말씀드려야 될 거는 단연컨대 위안화에 관련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위안화 고시환율은 절상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거 하나리서치 중국 신흥국 요 채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역외 환율이 치솟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왜 치솟았는지에 관한 이유를 이 사람들도 몸이 달았는지 좀 찾고 있어요. 알고 보니 9시 반쯤에 인민은행에서 만기도 없고 예정에도 없던 1200억 위안을 갑자기 공급해서인 것 같다라고 해놨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내일이죠. 내일 양회 마지막 날이고 여기서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통과시키기 전날에 환율이 그 때문에 불안해서 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역외 환율은 지금 와 난리 났네. 어우, 이게 심각한데요. 물론 이것도 새벽에 일어나서 보면 어떻게 돼 있을지 모르는 겁니다만은 7.19예요. 와, 이거 문제 있는데요. 제가 어떤 시나리오 3개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지금 세계에서 지금 전 세계를 휘감고 있는 그 전 세계를 터트려 버릴 수 있는 폭탄이 3개가 있다. 하나는 유로존 이탈리아, 하나는 중국, 하나는 그 미국 채권 버블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누가 먼저 터질지는 모른다. 그러나 이 셋 중에 어느 한 놈이라도 터진다면은 이거 3개는 같이 연결돼서 폭발할 수밖에 없다. 어마어마한 시너지를 낼 거다. 터지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바로 옆에 있는 중국에서 지금 이 위기가 가장 먼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환율이 이렇게 치솟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사실상 뭐 어떤 신용등급 평가사에서 신용등급 강등하고 같은 정도의 이 파워를 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중국 정부하고 중국 인민은행에서는 지금 환율 절하를 통해서 위안화 절하 통해서 뭐 7.2, 뭐 7.3까지 이렇게 절하를 통해서 지금 뭐 약간 달러의 부족 그리고 뭐 외환 보유고 부족 이런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 뭐 미중 무역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고 지금 이렇게 위안화 절하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위안화 절하의 부작용은 뭐죠? 어떤 통화가 절하되는 거의 부작용은 외국 자본이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어마어마한 부작용을 안고 있는 겁니다. 중국 정부는 제가 봤을 때 외국 자본 유출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 절하를 하는 것 같은데 과연 통제가 될까 모르겠습니다. 사람 심리라는 게 결코 통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와, 여러분들 이건 진짜 심각한데요. 방금 전에 아까 제가 저녁 9시까지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건 진짜 심각합니다. 이거는 어우 야 여기 보시면은 2019년 9월 달에 나왔던 9월 달 시장 폭락했을 때의 고점이 7. 이때 고점을 지금 역외 환율이 이미 터치라고 고점을 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 굉장히 위험합니다. 금융위기의 어떤 징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운이 좋게도 여기 있는 이 고점을 어쨌든 여기 저항일 거 아닙니까? 기술적으로 이 저항을 하루 만에 이렇게 장대양봉으로 뭐 돌파할 수 있다라는 거를 돌파할 수 있다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은 일단 환율 레벨 자체가 여기까지 올라와 있다는 건 이거는 진짜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한국으로 치면은 이미 환율 1,300원대를 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위험한 겁니다. 이건 참 진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진짜 금융위기의 시초입니다. 차라리 코로나 뭐 전염병 핑계를 대면서 주식이 빠졌을 때가 훨씬 나요. 이거는 진짜 질이 안 좋습니다. 차라리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사람이 죽어서 주식이 빠진다라고 하면 그거는 차라리 반등이 쉬운데 여러분들 이거는 아예 중국 경제 시스템 자체에 대한 의심이 이렇게 환율 상승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건 여러분들 진짜 위험한 겁니다.
물론 오늘 낮에도 그래서 항생지수라든가 뭐 중국 상해종합은 하락 마감을 하긴 했어요. 이것도 사실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환율 상승하면서 이렇게 주식이 빠진다라는 거, 이건 미친 거죠.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보시면 홍콩 폭락하고 나서 반등 나왔는데, 반등 이 정도까지 나오고 여기서 음봉 나왔어요. 아예 최소한 저저점까지는 가뿐하게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중국 지금 개박살 나기 직전입니다. 진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상해종합이고요. 상해종합도 0.몇% 하락 마감했는데, 이 보시면 이것도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 있는 건데 다 추세 박살 낸 거잖아요. 그죠? 줄 정확하게 꺼야 되는데, 정확하게 끄면 대충 이 정도 되는데, 어떻게 끄나 일단 이 추세선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거고, 어쨌든 위안화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 여러분들 한국 환율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현재 37원. 물론 아침에 일어나면 모든 게 안정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세상 일은 그죠? 일단은 경계하고 봐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장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자, 일단은 오늘 가장 중요한 원화 환율이 1234.1원에 마감했습니다.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34.3원보다 0.3원 낮은 값이긴 하지만은, 지금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만약에 오늘 아침, 그러니까 만약에 내일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지금 원화 환율이 이렇게 미친 듯이 계속 올라와 있다. 그렇게 돼서 만약 내일도 환율이 오른다라고 한다면 뭐가 문제냐? 여기 보세요. 지금 요런 기울기로 오르고 있었죠. 자,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에 기울기가 한 번 더 상승하게 되는 거죠. 여기와 여기 저점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기울기가 또 한 번 더 가팔라지겠죠. 자, 그림판으로 다시 한번 도식화 시켜서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 환율 저점이 이렇게 높아지는 패턴을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됐다? 저점이 이렇게 한 번 더 높아졌습니다. 이런 패턴으로 오르고 있다가 이렇게 한 번 높아졌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번에 만약에 오늘 밤에 환율 무슨 일이 생겨서 저 환율이 계속 높게 유지된다면 기울기가 한 번 더 치솟을 겁니다. 이렇게 기울기가 치솟는다는 게 뭘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매수 세력의 등장이라고 말씀드렸죠. 매수 세력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매수 세력이 등장함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보이지 않게 상승의 기울기가 가팔라지는 거다. 근데 지금 벌써 보시면 환율이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에 거쳐서 지금 가팔라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물론 우리 철없는 코스피와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도 일단 뭐 하락한다는 사인은 없습니다. 주식시장 자체는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오늘 올라야 될 자리에서 강하게 올라줘서, 야, 이 정도면 추가 상승 가능하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어쨌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건 환율이고요. 환율이 올라가고 외국인이 팔고 있는데 주식이 오르는 거는, 이거는 주식이 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자, 아무튼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 보시면은 중국 위안화가 이렇게 쳐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환율이 진짜고 주식이 뻥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죠? 그 제 의견의 힘이 굉장히 강하게 실리는 부분인 겁니다. 중국발 금융위기 6월 달에도 바로 가능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이대로 계속 된다면요. 여러분들 우리 좀 주의합시다. 중국 위안화도 보시면은 요렇게 오르던 게 요렇게 오르기 시작했고, 지금 3단으로 얘도 꺾인 거예요. 기울기가. 어마어마한 매수세가 등장했다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뭐다, 지금 이슈도 가득해요. 중국 이슈도 가득해. 예를 들면은 홍콩 보안법 내일 통과죠.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악재의 선반영, 이렇게 볼 수도 있을 수 있지만은, 이번 악재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이 홍콩발 악재가 탁 터지는 순간 이 다음에 이제 미국의 어떤 조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 다음에 나올 미국의 조치가 이게 뭐겠습니까? 우리나라의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당연히 악재가 나오는 거예요. 28일 날 기점으로 해서 이 악재가, 홍콩 보안법 통과가 딱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게 되면은 여기서 사태의 끝이 아니고 이게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게 사실 상당히 공포스러운 점입니다. 뭐 이런 점들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어쨌든 미국장도 미국장 얘도 다 했네요. 그죠? TVIX 아까 말씀드렸죠? 예, 아까 아침에 말씀드린, 어이구, 심지어 지금 상승 마감이네. 아니, 상승 마감이 아니고 지금 이미 상승 전환 했네요. 아침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모양 나오면요, 이렇게 마감하면은 여러분들 이건 굉장히 지지력이 강해지는 겁니다. 물론 지금 개장한 지 30분밖에 안 돼서 꼭 아침에 일어나는데 이 상승 마감 했을 가능성은 없겠죠.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잘 봐야 됩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나스닥도 웬만한 종목들이 대부분 쌍고점이거나 아니면은 오버슈팅이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아무튼 어떻게 될지 저도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 방송은 여기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